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매 순간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결정이 힘들 때는 무언가에 또 의지를 하게 되죠. 특히 돈에 관련된 것들은 예민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 없이 자산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의지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 기관이나 개인, 그런데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이해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철학,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인류에게 왔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XRP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되는지 가장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짐 크레이머,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전 며칠까지도 그 주식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엄청난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 오로지 다른 사람 돈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만 벌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수많은 대중을 움직였던 사람들, 비트코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좋지 않다,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 빵원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는 있겠죠. 주식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블랙록의 현물 ETF 또한 레리핑크가 아주 고도의 전략을 보인 거죠.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죠.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가장 먼저 선두로 이제 전통금융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금융 경제학자들, 인플루언서들, 차티스트, 이코노미스트들 이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통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해치 도구로, 피난처로 암호화폐를 설명해야 된다. 용기가 없지만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셨던 경제 채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점점 변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레리핑크의 마인드가 바뀌었듯 전 세계 모든 경제의 흐름을 쥐락펴락했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듯 그들 또한 레리핑크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성장은 무궁무진하죠. 이제 시작 안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제가 꽤 오래전에 했지만 이제는 시작해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비트코인의 폭락을 경고했던 수많은 무책임한, 무능한 달러 경제 하에서 돈을 벌었던 중재자들, 짐 크레이머, 그 외 여러 유명 인사들,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오류는 비트코인을 그냥 자산의 한 종류로 봤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인류에게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한 번쯤은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브로드캐스팅을 했어야 됐겠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채널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충분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다면 인터넷이 되지 않은 환경에서 경제학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모든 현상들의 주체는 결국 인터넷, SNS, 스마트폰이 인류에게 보급된 순간 달러 경제는 무너지고 몰락하고 암호화폐 경제가 그 자리를 꿰찰 것임을 빨리 직시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거의 2년 전, 1년 전, 3년 전 끊임없이 구독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에 의해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의 승차가 늦어진다면 더 그럴수록 인양반들의 영향력은 추락을 하겠죠. 자, 짐 크레머 인양반,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이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이 곧 심각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참 교묘해요. 제 기억으로는 비트코인 19,000불, 20,000불 언저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게 했고 그 기간 동안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줍줍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는 개미들은, 심약한 개미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던졌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했고 그 안에 얽혀있는 또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 누군가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네가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해라, 사라진다고 해라, 그래야만 개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을 주도했던 금융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갔겠죠. 개미들이 던지는 0.1개, 0.002개, 0.0007개까지 모두 다 그냥 싹쓸이를 했겠죠. 이들이 비트코인이 사라진다고 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단순 자산 취급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짐 크레이머가 말로는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사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본인밖에 모르겠죠. 어쨌든 이 장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지난 9월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TV는 계속해서 16,500불에서 22,000불 사이가 비트코인의 바닥이다. 신저점이다. 완벽한 저점을 깔고 있다. 거래량 보셔라.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데 가격 상승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시그널은 결국 바닥이라는 이야기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짐 크레이머가 모를까요? 니콜라스 머튼이 모를까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싫어서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충분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죠. 그 횡포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건 소시민들, 개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놓쳤겠죠. 여러분들이 즐겨 듣던 채널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수많은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무능함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직접 가까운 시일 내에 목격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사기다, 나쁜 거다, 공산당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인플루언서들, 과연 그들의 생존력이 어디까지일까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어느새 37,000불이 되니까 지금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XRP에서 새로운 기회를 아직까지도 약간 여유있게 겟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라이브를 틀면 하는 말이 그거 같아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일을 하고 버텼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유튜브 방송만 보고 버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농담으로 손가락에 기브스 궁둥이 딱 이걸 외쳤지만 그 하락을 다 보고 버티기란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그 광경들을 모두 목격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른 아침 제 영상을 이렇게 들으신다는 게 참 대견스럽습니다. 대견스럽다고 표현을 하면 조금 건방져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의 단어가 따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 대한 저의 결론은 아직까지도 전통 금융 경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면 이제는 빨리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공부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레그라는 이 차티스트, 거의 XRP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 인플루언서, XRP 시가총액을 1조 달러로 설정을 했다. 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 양반이 말하는 XRP의 최근 목표가는 1.3달러, 그리고 그 다음은 5.5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대중들은 XRP 올타임 하이 4,900원이 오게 되면 제 생각엔 95%가 던져요. 지금 XRP 가격이 8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그거겠죠. 수많은 대중들을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동안 XRP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수식어가 뭡니까? 리터속이에요, 리터속. 그리고 가격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도 수많은 대중들이 XRP를 던지길 원하는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죠. 지치게 하죠. 힘들게 하죠. 이런 인식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다야, 또 떨어질 거야, 리터속이잖아,
자, 어쨌든 이 양반 또한 1.3달러를 넘어서 5.5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이익 실현을 모색할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매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XRP의 부활이 끝나지 않았다. 5.5달러에 도달한 이후 500%더 상승할 수도 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언박했습니다. 전문 분석가는 XRP 가격 조치가 3일 안에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암호화폐 전문가가 있습니까? 다들 그냥 맞추지 못하고 모질이가 되어가는데 3일 안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잡을 것이다? 아직도 888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양반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했던 날짜를 11월 15일로 팩스를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쪽 길로 가든 다른 쪽 길로 가든 제가 생각하는 XRP는 지금 암호화폐 자산권에서 가장 높이 멀리 크게 갈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그래왔듯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매 순간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결정이 힘들 때는 무언가에 또 의지를 하게 되죠. 특히 돈에 관련된 것들은 예민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 없이 자산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의지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 기관이나 개인, 그런데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이해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철학,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인류에게 맞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XRP,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되는지 가장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짐 크레이머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전 며칠까지도 그 주식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엄청난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 오로지 다른 사람 돈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만 벌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수많은 대중을 움직였던 사람들, 비트코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좋지 않다,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 빵원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는 있겠죠. 주식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블랙록의 현물 ETF 또한 레리핑크가 아주 고도의 전략을 보인 거죠.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죠.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가장 먼저 선두로 이제 전통금융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제가 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금융 경제학자들, 인플루언서들, 차티스트, 이코노미스트들 이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통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해치 도구로, 피난처로 암호화폐를 설명해야 된다. 용기가 없지만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셨던 경제 채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점점 변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레리핑크의 마인드가 바뀌었듯 전 세계 모든 경제의 흐름을 쥐락펴락했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듯 그들 또한 레리핑크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성장은 무궁무진하죠. 이제 시작 안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제가 꽤 오래전에 했지만 이제는 시작해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비트코인의 폭락을 경고했던 수많은 무책임한, 무능한 달러 경제 하에서 돈을 벌었던 중재자들, 짐 크레이머,
그 외 여러 유명 인사들,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오류는 비트코인을 그냥 자산의 한 종류로 봤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인류에게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한 번쯤은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브로드캐스팅을 했어야 됐겠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채널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충분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다면 인터넷이 되지 않은 환경에서 경제학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모든 현상들의 주체는 결국 인터넷, SNS, 스마트폰이 인류에게 보급된 순간 달러 경제는 무너지고 몰락하고 암호화폐 경제가 그 자리를 꿰찰 것임을 빨리 직시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거의 2년 전, 1년 전, 3년 전 끊임없이 구독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에 의해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의 승차가 늦어진다면 더 그럴수록 인양반들의 영향력은 추락을 하겠죠. 자, 짐 크레머 인양반,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이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이 곧 심각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참 교묘해요. 제 기억으로는 비트코인 19,000불, 20,000불 언저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게 했고 그 기간 동안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줍줍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는 개미들은, 심약한 개미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던졌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했고 그 안에 얽혀있는 또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 누군가의 전략 의식도 있겠죠. 네가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해라, 사라진다고 해라, 그래야만 개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을 주도했던 금융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갔겠죠. 개미들이 던지는 0.1개, 0.002개, 0.0007개까지 모두 다 그냥 싹쓸이를 했겠죠. 이들이 비트코인이 사라진다고 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단순 자산 취급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짐 크레이머가 말로는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사모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본인밖에 모르겠죠. 어쨌든 이장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지난 9월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TV는 계속해서 16,500불에서 22,000불 사이가 비트코인의 바닥이다. 신저점이다. 완벽한 저점을 깔고 있다. 거래량 보셔라.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데 가격 상승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시그널은 결국 바닥이라는 이야기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짐 크레이머가 모를까요? 니콜라스 머튼이 모를까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싫어서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충분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죠. 그 횡포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건 소시민들, 개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놓쳤겠죠. 여러분들이 즐겨 듣던 채널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수많은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무능함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직접 가까운 시일 내에 목격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사기다, 나쁜 거다, 공산당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인플루언서들, 과연 그들의 생존력이 어디까지일까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어느새 37,000불이 되니까 지금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XRP에서 새로운 기회를 아직까지도 약간 여유있게 겟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라이브를 틀면 하는 말이 그거 같아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일을 하고 버텼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유튜브 방송만 보고 버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농담으로 손가락에 기브스 궁둥이 딱 이거를 외쳤지만 그 하락을 다 보고 버티기란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그 광경들을 모두 목격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른 아침 제 영상을 이렇게 들으신다는 게 참 대견스럽습니다. 대견스럽다고 표현을 하면 조금 건방져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의 단어가 따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 대한 저의 결론은
아직까지도 전통 금융 경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면 이제는 빨리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공부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레그라는 이 차트리스트, 거의 XRP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 인플루언서, XRP 시가총액을 1조 달러로 설정을 했다. 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 양반이 말하는 XRP의 최근 목표가는 1.3달러, 그리고 그 다음은 5.5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대중들은 XRP 올타임 하이 4,900원이 오게 되면 제 생각엔 95%가 던져요. 지금 XRP 가격이 8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그거겠죠. 수많은 대중들을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동안 XRP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수식어가 뭡니까? 리터속이에요, 리터속. 그리고 가격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도 수많은 대중들이 XRP를 던지길 원하는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죠. 지치게 하죠. 힘들게 하죠. 이런 인식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다야, 또 떨어질 거야, 리터속이잖아. 자, 어쨌든 이 양반 또한 1.3달러를 넘어서 5.5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이익 실현을 모색할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매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XRP의 부활이 끝나지 않았다. 5.5달러에 도달한 이후 500%더 상승할 수도 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분석가는 XRP 가격 조치가 3일 안에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암호화폐 전문가가 있습니까? 다들 그냥 맞추지 못하고 모질이가 되어 가는데 3일 안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잡을 것이다? 아직도 888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양반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했던 날짜를 11월 15일로 팩스를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쪽 길로 가든 다른 쪽 길로 가든 제가 생각하는 XRP는 지금 암호화폐 자산군에서 가장 높이 멀리 크게 갈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듯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